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어느 날 불쑥 던진 말 한마디에 밤새도록 뒤척이거나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돋아 서운함이 밀려온 적 말입니다. 아, 그 사람은 왜 늘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셨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60이 넘으면 부부 싸움은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작은 말 한마디가 이혼까지 이어지는 결정적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아이들 다 키우고 두 사람만 남게 되면 그동안 쌓아뒀던 말들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60 이후 절대로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어머 저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남편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첫 번째로 많이 들려오는 말은 당신은 쓸모가 없어라는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머물게 된 남편들에게 아내가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어느 65세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회사에서 부장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쓸모도 없네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집에 있기 싫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매일 술집을 전전하다 건강도 잃고 부부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건 존중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자신이 여전히 가족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여보, 오늘 쓰레기 내줘서 고마워.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 이런 말이 남편의 존재감을 살려줍니다. 또 다른 금지어는 당신은 원래 그래, 변할 리가 없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편의 과거 실수를 현재와 미래까지 묶어버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한 70대 아내는 남편이 젊을 때 사업에 실패했던 일을 수십 년 동안 꺼내며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하는 일마다 안 돼. 내가 그때 왜 당신을 따라갔을까? 이 말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점점 대화하기를 피했고 결국 서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대신 현재의 작은 변화라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전엔 고집이 세더니 요즘은 나랑 의견도 맞춰주네. 이런 말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또 한 가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애들한테 좀 배워라라는 말입니다. 60 이후 가장 자존심 상하는 말이 자식과의 비교입니다. 한 남편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아내가 늘 아들처럼 집안일 좀 배워라. 딸처럼 세련되게 옷 좀 입어라라며 비교합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내가 아이들보다 못한 존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부부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자녀와 비교하는 순간 배우자는 패자가 됩니다. 비교 대신 함께 배워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처럼 요리 한번 같이 배워볼래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자존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내들이 가장 아파하는 말 중 하나는 집에서 놀면서 뭐 하냐? 라는 말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입니다. 어느 60대 아내는 이렇게 울며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30년 동안 집안일을 해왔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라며 무시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한 인생이 다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요. 아내에게 필요한 건 수고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보, 내가 밖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야. 이 한마디가 수십 년의 서운함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또 흔히 들리는 말은 내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아내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말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죠. 70대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가 음식을 조금 태우기만 해도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뭘 제대로 하겠냐라고 합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히고 내가 집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 대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됩니다. 밥이 조금 탔네. 다음엔 내가 도와줄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아내의 마음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내를 꺾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아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남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요가를 배우고 싶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늦게라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 나이에 그런 걸 뭐하러 배워? 쓸데없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아내에게는 자기 삶을 다시 발견하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60대 한 아내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비웃었지만 손주들이 할머니가 치는 피아노에 감탄하자 남편의 태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나이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라는 말에 포기했다면 그녀의 노년은 훨씬 더 우울했을 겁니다. 배우자의 새로운 시도에는 비웃음보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다니 나도 기쁘네. 내가 같이 가줄까? 이런 말이 아내를 살아있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모없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같은 말은 상대를 존재 자체로 공격하는 말입니다. 과거를 반복해서 들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 친구, 다른 부부와 비교하는 순간 배우자는 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도와 변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하고 싶을 때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보다 좋다, 해보자라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60 이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건네는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자존감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말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배우자에게 건네실 건가요? 당신은 여전히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남은 삶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우리 부부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경험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부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